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하루 10분의 기적, 남낙현 작가님의 초등 패턴 글쓰기입니다. 남낙현 작가님은 세 아이의 아빠로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아내의 말에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고 독서를 글쓰기로 연결하는 모임을 1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기적 초등 패턴 글쓰기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체득한 글쓰기 비법을 총망라한 책이라고 합니다. 독서 1000권, 쓰기 10년, 베테랑 글 선생님이 알려주는 글쓰기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법, 글쓰기. 한 달 전 대학생이던 큰아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처럼 중학생 둘째 딸과 초등생 막내 아들이 있는데도 집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둘째와 막내는 별로 다투지도 않아 조용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서 딸아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퇴근에 돌아온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갔다 왔어요? 아내는 대꾸도 없이 막내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왜 안 썼어? 조수미도 울고 갈 소프라노 톤의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일순간 딸과 식탁에서 나누던 대화도 멈췄습니다. 집안에 적막이 흘렀죠. 눈치 빠른 딸아이는 밥을 뚝딱 해치우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일방적 호통이 멈추자 방문이 열리고 막내가 나왔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했습니다. 화난 아내에게 들리지 않게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내시지 않게 일기는 미리미리 써놔야지. 막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쓸 게 없었어요. 일기 쓰는 게 재미도 없어서 자꾸 까먹어요. 아이가 일기를 쓰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선생님의 문자에 아내가 화난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 쓸거리도 없고 글쓰기 자체를 하기 싫은 숙제를 생각하는 막내가 일기 쓰기를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중요한가? 한바탕 소란을 겪고서 막내는 마지못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학교에서 글쓰기를 강조할까? 왜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중요할까?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글을 쓰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일기를 써야 하는 막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모호한 것도 글로 적다 보면 구체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 쓰면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종이에 쓰면서 외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글쓰기는 뇌, 손,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 기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와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을 많이 써본 아이는 문장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좋아 사술형 문제를 손쉽게 풉니다. 물론 문장력도 좋아지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도 익숙해집니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핵심적인 장점은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면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 좋은 이유를 생각하니 장점이 너무 많아 놀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이해력을 높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가 글쓰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글감을 찾아 일기를 적극적으로 쓸 것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싫어하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이죠.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아이들은 우선 그날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떠올려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었던 음식과 맛을 세밀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묘사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글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각 또한 확장됩니다. 반대로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는 그날에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막연해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부모가 글쓰기를 위한 글감을 던져주면 아이의 사고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글쓰기는 아이가 써야 하기에 일일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엄마에게 혼이 나긴 했지만 우리 집 막내도 일기를 쓰긴 썼습니다. 막내가 무엇을 썼는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며 놀았던 거 적었어요. 골도 넣었어? 아니요. 골키퍼였어요. 저는 엄마에게 혼이나 풀이 죽은 막내를 위해 일기에는 지금처럼 가족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써도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꼭 그날의 일을 묘사하는 형식이 아니어도 좋고 대화의 형식이어도 좋고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공 찰 때 골키퍼 하기 싫다는 생각을 써도 돼요? 괜찮아. 내가 생각한 것이면 무엇이든 써도 좋아. 사전에는 일기를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느낀 점을 써도 괜찮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든 감정이나 생각을 써도 좋다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니 아이에게 일기를 꼭 써야 한다고 했을 뿐 어떻게 쓰는지를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말해줬던 것입니다. 왜 일기를 써야 하고 왜 글쓰기가 필요하며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 막내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보통 아이가 글을 쓰지 않으면 부모가 하는 말은 뻔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며 글쓰기를 독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글쓰기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글은 아이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를 대신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들의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써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자주 쓰는 아이일수록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아이의 생각을 구체화한다. 글쓰기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많습니다. 특히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평소 글쓰기 습관이 잘 잡힌 아이일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뛰어납니다. 입시에 집중을 하게 되는 중고등 과정보다 초등 과정에서의 글쓰기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처럼 아이들에게 억지로 글을 쓰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기보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걸 더 선호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유혹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미래가 전보다 더 빠르게 바뀌리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터프스 대학교의 리사 괄티에리 박사는 미래 시대에 사람들이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떠올릴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려면
우리 손에 쥐어있는 스마트폰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한 달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며 운동과 사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지 않기로 나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에 스마트폰을 들려 있으면 보지 않으려 해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 주머니에 메모지만 넣고 산책을 했습니다. 당시 책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한 달간 1시간만 스마트폰을 놓고 산책해도 집중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감도 많이 떠올랐고 집에 돌아와 글을 쓸 때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적일지라도 스마트폰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자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요즘 아이들은 글쓰기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자녀 교육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금지했다는 대목에서 눈이 멈춥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의 딸이 13살이 될 때까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아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글쓰기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온 정신을 연필 끝에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만한 아이라면 그 효과가 더욱 극적입니다.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글을 써야 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단순히 문장을 잘 쓰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쓰기 습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합니다. 아이의 상상과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기. 초등 글쓰기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즐기는 글을 자주 써보며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죠. 사실 엄마나 아빠 중에서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글로 펼치기 위해서는 형식에 맞추기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적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연필을 들고 무엇이든 끄적거려 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송숙희 작가가 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에서 하버드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써내는 글을 종이 무게로 환산하면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 검사 표본 통계에 따르면 6학년 초등학교 남자아이 몸무게가 49kg입니다. 즉 6학년 남자아이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분량의 종이를 소비하며 글을 썼다는 말입니다. 하버드에서 글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았어도 그들이 쓴 분량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토록 글쓰기에 집중할까요? 하버드에서는 논리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엄청난 분량의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 생활 내내 지속해서 쓴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아무리 글쓰기 효과가 대단하다 해도 꾸준히 지속할 때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글쓰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인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따라해보는 것은 아이가 글 쓰는 재미에 푹 빠진 이후에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글쓰기는 논리적인 접근법보다 상상과 감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초등 글쓰기에서는 자유롭고 다양하게 써보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 생각을 알아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딛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아이들의 글쓰기를 속도와 성과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필을 움직여야 생각하기 시작한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살 때는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었습니다. 콩에 물만 줬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얼마나 물을 자주 줬던지 어머니가 말릴 정도였죠. 아이들이 글쓰기를 지속하도록 이끄는 것도 콩나물을 키우는 마음처럼 접근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기든 글쓰기든 자주 써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물만 줘도 잘 자라던 콩나물도 하루 이틀 물을 주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고 이내 시들어버리거든요.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글을 쓸 때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정신현상의 한 종류인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렌이 밝혀낸 것으로 신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의 측좌핵 부위가 흥분하기 시작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에도 의욕이 생기고 집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글쓰기에 비유하면 사소한 낙서라도 일단 아이가 스스로 쓰게 이끌면 마치 울산바위처럼 무거웠던 아이의 연필이 움직이고 흥미도 갖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글쓰기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노트를 펼치고 먼저 그 위에 적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 수업 때 작동 흥분 이론을 적용해 본 적이 많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글감이 떠오르지 않거나 정말 글을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완성된 문장을 적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대잔치처럼 어떤 것이든 써보게 합니다. 그래도 쓸 게 없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평소 친구와 대화한 것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단지 연필을 움직여 아무 글이나 써보게 한 것뿐인데도 글자를 종이에 적으면 귀찮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글쓰기를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일상이 바뀌어야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자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